안녕하세요.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기능사 실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사 실기는 어렵습니다. 쉽지만 어렵다고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렵다고 먼저 표현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그 작업의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무조건 불합격이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쉽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을 때는 도면에 주어진 대로 작업을 행하여 갖고 모든 기구와 계정기 등을 서로 똑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준과 동시에 제대로 접속하게 되면은 모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쉽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능사 실기를 보기 위해서는 요 실기에 나오는 도면의 해석을 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면을 해석하려면은 반드시 일단 계정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계정기에 실수가 없이 접점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번호를 무조건 잘못 부여하게 되면 아무리 똑같이 주어진 대로 전선을 접속한다 하더라도 결과로는 동작사항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먼저 계정기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번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기의 번호를 알고 있는 후에 주어진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다 보니까 배선 연결을 빠른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정기, 요 계정기의 소켓 번호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켓 번호가 내 머릿속에 주어져 있으면은 배선을 연결할 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5파트로 지금 요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리는데 점의 자동 온도 조절 제어 장치, 전동기 정역 운전 회로, 급배수 처리 장치, 컨베이어 정역 회로, 전동기 운전 회로 등 총 5가지 도면 중에 어느 도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전선의 접속을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다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요 실기를 하실 때 그 순서를 제가 표현해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동안에 실수 없이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먼저 도면을 받게 되시면 도면에 사용되어 있는 요 계정기가 어떤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계정기에 대한 번호를 내가 그 그림을 보고 A접, B접, 전원부에 대해서 반드시 접점 번호를 부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 번호를 부여하실 때 어떤 번호가 C접점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릴레이에서는 8핀 릴레이라면 1번하고 8번을 C접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A접점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B접점으로도 사용할 때 반드시 1번이라는 번호, 8번이라는 번호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8핀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타이머 또는 파워 릴레이 등에 반드시 계정기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선 속도를 높여주시려면 베이스 번호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도면이 주어지게 되면 그 계정기가 있으면 계정기에 대한 번호를 정확하게 부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제어판에 주어진 그 치수대로 반드시 함 내에 기구를 배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반드시 그 치수가 주어지니까 오차 범위가 5mm 이내라고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배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 치수는 주어지지만
가로치수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구를 부착할 수 있게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균형에 맞게끔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제어판 작업이 다 끝나면 제어판을 판에 부착을 하시고 제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배관 및 또는 외관에 설치되는 기구의 위치를 파악한 후 주어진 치수대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배치를 한 후에 그때 그 기구로 가는 관이 뭐 CD관 또는 플렉시블 전선관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또는 PE관이 될 수도 있고 케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위치에 사용한 관에 똑같은 공사 방법인 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서 외관도에 설치되는 스위치나 또는 램프 등의 색상을 꼭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도가 끝난 후에는 그 기구로 가는 관에 똑같은 관을 사용해서 배관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관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새들을 이용해서 고정을 잘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배관이 다 끝나고 외관에 부착되는 기구 배치가 다 끝나면 이제 입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선을 한 후에 반드시 제어판에 먼저 전선을 접속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어판에 가상적으로 잡은 이 단자에 대해서 밖에 연결되는 기구랑 반드시 연결해 주는데 제어판부터 그걸 연결한 후에 밖에 설치된 기구에서 반드시 전선을 접속해 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만 관내에 들어가는 전선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벨 테스트하기를 이용해서 그 전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벨 테스트하기가 보통 시판되는 게 그 리드선이 너무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리드선을 연장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좀 길게 연장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관내에 들어간 전선을 찾을 때 짧을 때에 비해서는 좀 기니까 리드선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접속이 다 끝나고 이제 그 기구가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도면과 똑같이 비교해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램프 색상이 틀리거나 배치가 틀리게 되면 그 불합격으로 무조건 여태껏 연습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구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램프 색상이 똑같은지, 버튼 색상이 똑같은지 그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신 후에 이제 완작업이 다 끝났다면 실질적으로 얘가 전선이 제대로 접속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는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실전 과제에서 그 동작 시험할 수 있는 일종의 단락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쇼트법을 표현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쇼트법을 치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어차피 이 쇼트법을 못 치니까 적어도 3, 40분의 시간이 있으시다면 쇼트법을 통해서 내 동작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시면서 전선이 접속이 잘못된 것을 꼭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시험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